앞에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자꾸 저만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품 많이 모르게 생겼나 봐요. 계속 저랑 그 눈을 마주치시면서 사장님 내 제품을 알아야 가치 있는 사업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찔리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좀 첫 단추가 끼워진 자체가 제품이 너무 매력적이다, 제품 써보고 싶다의 접근이 전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권영애 사장님의 동그라미가 멋있다, 저처럼 살고 싶다, 그게 꿈이었었고 저분처럼 큰 돈 벌고 싶다가 저는 꿈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품이 좀 약하지만 그래도 시크릿은 할 수 있다. 어쨌든 제품이든 회사든 보상이든 우리한테 참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결국엔 회사를 알아가는 것도 또는 제품을 알아야 하는 것도 사장님들이 그에 맞는 보상을 받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런 보상을 받고 싶기 때문에 시크릿이라는 도구를 선택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까지 저희가 회사, 제품, 선점이다, 리더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온 것 같아요. 이 보상 플랜이라고 하는 건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크릿을 만나고 나서 보상이 먼저 오고 회사가 이렇게 훌륭했구나, 제품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를 알게 된 케이스예요. 사장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다 각자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조금 흘러가는 분위기나 추세를 좀 보면 정말 시크릿 제품이 되게 좋다, 그 뒤에 보상을 접하는 경우도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시크릿을 만났을 3년 전의 시간에는, 그때 타이밍에는요, 2명 하면 월천 벌 수 있어, 저는 정말 이 말에 꽂혔던 사람이에요. 저는 1,000만 원이 너무 필요했던 사람이고요. 다음 달 나갈 카드값이 굉장히 저는 급박하게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2명이면 월천여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정말 꽂혔었는데, 실제로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것, 그걸 믿었던 그 순간의 저의 선택이 지금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보상을 가지고 있는 시크릿의 보상을 하나씩 알아볼 텐데, 이거예요, 사장님들이 영원히 소비만 하고 싶으시면 제품을 열심히 파악하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제품이고요. 저도 써보면 써볼수록 정말 예뻐졌다. 저희 스폰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 예진이 피부 예뻐졌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정말 관리나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보상 플랜의 파악을 훨씬 더 집중해서 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여기 반반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품 파악하든 보상을 파악하든 우리는 여러 가지를 다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장님들이 돈을 버시고 싶으시다면 보상 플랜을 조금 더 집중해서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보상 플랜은 어떤 거예요, 사장님? 이건가요? 네. 네. 이건가요? 제가 다 적어왔나요? 좋은 보상 플랜이 도대체 뭘까? 저는 사실 시크릿을 만났을 때 보상이 얼마나 좋아? 잘 몰랐어요, 그런 거. 아예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커다랗게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스폰서를 믿고 일단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시크릿을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요즘에 생각해보면 드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정말 과연 평범한 사람들도 커다란 능력치 없이 팀워크라는 걸 가지고 성공해낼 수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주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고소득을 원하는 경우가 많죠. 간이 되게 크잖아요. 시크릿을 알고 나면 200만 원, 300만 원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급 1,000만 원이 되게 우습게 되잖아요. 이렇게 억소리 나야 좀 이렇게 스폰서로 보이고, 그래야 다이아몬드 같아 보이고, 거의 크라운이나 레드 사장님들이 버시는 돈을 보다 보니까 이제 간이 거의 배 밖으로 나왔다. 정말 실제로 큰 수익, 그만큼 우리가 아주 시크릿 내에서는 주급점이다, 억대다,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큰 수익이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만큼의 보장을 할 수 있느냐도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단점 중에 하나가 그거죠. 소득이 굉장히 들쑥날쑥하고 안정세를 찾아가지 못하게 될 때 수많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했던 사람들이 이 회사, 저 회사, 선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구천을 떠돌듯이 영원히 되어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안정적인 소득까지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보상 플랜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시크릿을 선택했을 때 기준들을 하나씩 짚어볼까 하는데, 일단 저는 리스크가 가장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굉장히 많으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바라볼 때 내가 만약에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지 못할 때 나에게 발생하는 리스크가 어떤 것이 있지라는 걸 많이 검증했었던 것 같고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회사나 제품이 불확실하게 됐을 때 나는 열심히 멤버십을 만들어놔요. 그런데 회사가 없어져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아까 전에 Y시크릿을 이야기하셨던 저희 왕 스폰서님이시죠? 예, 거의 뭐 족보에도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시는 그 스폰서님께서 아까 회원 수가 4만 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짐작이에요. 제가 볼 땐 그거가 더 많을 수 있는데 놀랄까봐 어림잡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4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회사나 제품이 불확실해서 만약에 시크릿이 한국에서 없어질 위기에 처한다면 저분이 선정을 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회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품에 대한 것 가지고 있는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사재기나 벤팅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집에 물건 쌓여 큰일 나 망해 막 이런 얘기를 제가 아주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왜 그럴까를 봤을 때 이런 모습들을 저희 엄마 주변에서도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젊었을 시절에 이제 돈 된다고 하니까 옛날 A사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L2L이라고 하는 그런 속옷과 함께 정수기를 그래서 굉장히 저도 제가 아마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집에 많은 박스가 쌓여 있었고 많은 속옷과 함께 그런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형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본의 아니게 내가 무언가의 성공을 위해서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재고가 생겨버리는 매달 마감에 시달려야 하는 이런 형태들이 아마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 리스크를 유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유지 매출과 선택을 강요받는 스폰서의 승급이나 또는 뭐에 의해서 이렇게 강압적인 무언가를 강요받게 될 때 리스크가 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비양심적인 리더 사업자들을 통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마지막 멘트에도 있지만 저도 그 말이 참 좋습니다.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글로벌 윙스 안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시크릿 안에서도 글로벌 윙스의 리더분들이 저는 가장 양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았던 시크릿에 대한 이야기 드릴 거고요. 빠르고 즉각적인 소득이 가능하냐도 매우 중요했어요. 저 급전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시크릿은 급전에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급전 필요하시면 시크릿 하세요라고 얘기 말씀드리는데 저도 12주 만에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성취하면서 거의 3,600에서 4천만 원가량 계산이 지금은 너무 오래돼서 정확히 계산되지 않지만 대략 4천만 원가량의 소득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만큼의 빠른 소득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승급소득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마케팅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크릿이 선택하고 있는 마케팅의 방식은 바이너리 마케팅이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마케팅의 이름도 잘 몰랐고요. 그냥 줄이 몇 개냐 그거에만 이제 기준을 뒀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많이 들었었던 이 네트워크 마케팅 해보진 않았지만 아름아름 귀로 들었던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많은 사람을 추천하면 많이 광고하면 돈 벌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적어도 이런 마케팅을 채택하고 있는 리더들이 저에게 와서 얘기했을 때 5년에서 10년간 이 회사에서 꾸준히 열심히 하면 1,000만 원 정도의 인세 소득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5년, 10년 꾸준히 열심히 해서 1,000만 원이 인세 수익이 되고 그게 나의 아이들에게 상속이라는 게 될 수 있다면 저 그래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장님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얼마의 소득을 남기셨고 그걸 통해서 나의 아이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연 월천이라고 하는 돈을 상속할 수 있는 일을 10년 만에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굉장히 매력 있는 일이었는데 시크릿은 너무나 강력했어요. 집중하면 3개월, 한 달, 6개월 만에도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나 매력 있었고요. 그것이 라인 수가 적은 마케팅의 운영의 비밀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바이너리 마케팅은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실적이라는 게 먼저 생깁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이런 오해를 또 불러일으키죠. 한 줄만 해서 돈 되는 거 없냐 막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이 바이너리는요 한 줄만 한다고 소득이 창출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쪽의 대실적이라는 게 깊어지게 됐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대실적이 많이 깊어지게 되면요 이 매출에 대한 커미션보다 리더십 매칭이라고 하는 나의 파트너의 성장 속에서 오는 리더십 매칭 보너스가 먼저 나에게 선물처럼 지급되는 보너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깊은 대실적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장님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갖게 한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선점이라는 걸 하고 바이너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일단 먼저 등록하면 무조건 유리한 구조를 갖게 합니다.
나의 능력 여하는 상관이 없이 나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대실적이 생겨나기도 하는 게 운이라면 운일 수도 있고요. 저는 그 기회를 잡은 것 또한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고민하다 우물쭈물하다 그 자리를 놓쳐버리곤 하죠. 저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듣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사인한 사람, 그럼으로 인해서 유성호 사장님, 조한진 사장님 같은 사람을 저보다 바이너리 아래쪽에 제가 먼저 그 선정을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분들의 능력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사장님들에게도 그런 행운을 줄 수 있는 것이 바이너리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바이너리 마케팅이라는 걸 선택했을 때 대실적 속에서 내가 반드시 능력치를 키우겠노라라는 다짐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들이 소실적 안 돼서 되게 가슴 아프신가요? 소실적 안 돼서 되게 우울하신가요? 저는 그건 대실적 속에서의 내 능력치를 키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소실적에 대한 능력치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실적도 잘 되어지는 리더들을 많이 보게 되면요, 분명히 대실적 속에 관여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의 능력치와 또는 경험치를 쌓으신 리더분들이 소실적의 운영도 잘 되더라라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실적이 많이 커나갈 때 그곳에 조금 더 영향력을 주실 수 있는 리더가 되신다면 훨씬 더 이 바이너리 마케팅에서 사장님들이 성공하실 수 있는 확률을 높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정말 유지 비용이 한 달에 딱 10만 원만으로 가능하냐? 40BV만으로 정말 가능하냐?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저희가 후원 미팅을 하다 보면 무한대의 매출을 공유해준다고 시크릿에서 말하고 있는데 정말 10만 원만 써서 전 세계의 매출의 공유와 함께 무한 누적이라는 걸 정말 준다고 그걸 믿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뭐 무한 누적에 이런 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10만 원 쓰는 게 좋았어요. 그냥 제가 어떤 직급을 가더라도 한 달에 9만 원에서 10만 원만 쓰면 내가 그걸 500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30만 원을 벌든 그냥 너는 10만 원만 유지하면 돼 라는 그 말을 제가 그 자리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생각해보면 저도 굉장히 많은 기복을 갖고 있으면서 시크릿을 3년 동안 해온 사람인데 시크릿에서 최고의 장점은요, 내가 소득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사업이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잘 될 때보다. 그렇지 않나요? 소득이 되어지지 않거나 내가 좀 비즈니스가 되어지지 않을 때 리스크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늦게 하든 내가 조금 더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든 우리는 어떤 직급 여하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40BV 10만 원이라는 유지 볼륨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전 직급 모두가 동일하고요. 액티브 에이전트부터 크라운웰이라고 하는 최고핀까지 우리는 40BV를 쓰도록 되어져 있다. 이것이 모든 소득을 공유받는 기본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통 일반적인 회사들을 제가 마케팅을 들어봤을 때는요, 특정 직급을 이상을 유지해야지만 글로벌 매출에 대한 공유, 다이아몬드 이상은 내 산하에 있는 미국 또는 독일, 멕시코의 매출들을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조건들이 있었고요. 시크릿은 내가 액티브 에이전트가 되는 그 순간 어쨌든 나로부터 생겨진 모든 매출을 다 공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고요. 그 다음에 매월 일정 매출들이 직급이 올라갈 때마다 올라가는 금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크릿은 그것이 없었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마이오피스 가시면 사장님들 모두가, 그래서 저희 이렇게 필드에서 미팅하시다 보면 마이오피스를 보여주시거나 그러는 경우들도 있는데, 특히나 이렇게 매월 200에서 300 또는 H사처럼 500 정도의 매출을 해보신 리더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오피스를 보시면서 되게 깜짝 놀라세요. 정말 이것만 쓰고 그 돈 벌 수 있는 거냐고 못 믿으시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매달 저희는 이렇게 대략 여기 보시면 95,000원, 11만원, 10만원, 요거는 또 오토십의 제도에 의해서 5%의 할인까지 더 적용을 받는 오토십을 통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주 단위에 저희는 누구나가 약 40포인트 이것만 사용함으로 인해서 얼마의 소득이든 상관없이 내가 모두 다 받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안정적인 소득이겠죠. 사장님들 모두가 꿈꾸는, 그러면 나는 시크릿을 통해서 직급을 갖고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 얼마나 안정적인 소득을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아마 사장님들한테도 가장 와닿는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안정적인 소득은요, 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세대에 제한이 없이 무한 대수의 매출을 공유하게끔 만들어 놓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마케팅들을 보게 되면요, 대수의 제한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저는 시크릿을 만나기 전에 M사라고 하는 멜라땡땡이라는 회사예요. 저희 모든 스폰서들이 거기에 이제 출신이기도 한데, 그때는 사실은 소비자, 대단한 마케팅을 해보진 않았던 사람, 근데 그래서 그게 좋은지 나쁜지도 몰랐던, 그런데 시크릿에 와보고 나서는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대수의 제한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불리한 마케팅이었는지를 제가 알게 됐고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7대까지의 매출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거기는 소비자 마케팅이다 보니까 7대 안쪽에서 사업자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한 개씩 소비자들, 10만 원 쓰는 소비자들이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꼭 이상하게 8번째에서 저 사업해보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나는 7대까지의 매출을 공유받아요. 그 안에 사업자가 없어요. 8번째 나오는 친구가 사업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7번째 친구 때문에 8번째 파트너를 안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후원 미팅을 가야 되는데 수없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가야 돼, 말아야 돼. 7번은 도와야 되고 8번은 내 매출은 아니고,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계산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중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중간에는 6번째, 5번째 혹여 제품을 매달 쓰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혹시 탈퇴하지 않을래? 이런 것들을 넌지시 물어보게 되고,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요, 이 무한 대수의 매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마음 편하게 사업할 수 있는가를 제가 정말 시크릿 와서 느낀 것 같아요.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최적의 마케팅이겠지. 뭐 회사에서 오죽 좋게 만들었겠어요.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상황에 주어지면 거기에 맞게끔 그냥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고 나서 야, 진짜 대단하다. 내가 저 회사에서 회원이 400명을 만들었다면 난 엄청난 사람이야. 그래서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무한대수의 매출이라고 하는 건 사장님 라인 속에서 훨씬 더 좋은 리더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을 훨씬 더 높이게 하고요. 사장님들로 하여금 비즈니스를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든다. 그래서 이 무한대수의 매출을 공유한다는 저희가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매주 매출에 대한 마감의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남아서 받아가지 못한 매출에 대해서 또 2월 시켜주고 누적까지 시켜줍니다. 그런데 그 M사, 그전 M사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참 거긴 신기한 게, 저희가 아까 40포인트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걸 오토십 회원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 꼭 40BV가 아닌 30BV만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굳이 누적 볼륨 받지 않을 거야, 난 필요한 것만 쓸게, 이런 회원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35P라고 하는 게 저희 오토십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32P나 30P 정도? 그렇게밖에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35P의 볼륨이 완벽하게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30P에 대한 볼륨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OPB를, 네, OP라고 하는 걸요, 1점이라고 하는 게 1PB에 한 2,000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5점을 맞추려면 10,000원이거든요. 그러면 뭐 주문받은 거나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메꿔내는 현상들을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고, 그 당시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ORG라고 하는 전체 매출 속의 볼륨이요, 내가 한 명의 35P의 약정 완료를 시켰을 때 2,750원 들어오거든요. 정확하게. 그런데 10,000원의 볼륨을 제가 맞추고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시키지 않았거든요. 참 신기하죠. 그 30P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요, 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오는 문제가요, 거기에 있다. 그런데 시크릿은요, 30P를 썼든 30BV를 썼든 20BV를 썼든 5BV를 썼든 전체가 합산이 되고요, 그걸 500점 단위로 정산하게 됩니다. 500점 단위로 정산하고 남아있는 매출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그냥 조건 없이 2월 시킵니다. 그래서 10원도 없어지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게 단점이기도 합니다. 마감을 너무 안 하는 게 너무 단점인 거예요. 그죠? 누가 얼마를 썼는지 관심도 없고, 지금 브론즈 한 개가 남았어도 갈 마음도 없고, 다음 주에 가면 되고, 이게 이제 더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시크릿이 가지고 있는 걸 보면요, 이 무한누적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떤 BV도 상관없이 1BV부터 모든 BV를 모두 다 내 소득에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시크릿의 장점이고요. 이 보상 플랜을 그래서 제가 속속들이 분석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의 경험이 조금은 아주 얄팍하게나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고요. 그 다음 사업이 성장하면서 활동 멤버 수의 증가로 인한 회원 액티브 유지 매출 40BV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성장을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이게 시크릿이 워낙 와우팩이라고 하는 거의 마케팅이 굉장히 강력해요. 실제로 와우팩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의 형태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간혹가다 이 천점이라고 하는 와우팩을 구매하는 에이전트들에게만 너무 치중해서 집중을 하게 되고요. 오토십을 유지하는 회원수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오토십의 인원수는요 절대 줄어들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전주보다는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늘어나야 사업이 되어지고 있는 거고요. 유지되고 있지 않은 회원이 있다면 그 유지되지 않는 회원은요 나의 라인 속에 쌓여진 볼륨을 모두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시크릿은 오토십만 유지하고 있더라도 나의 라인 속에 지속적으로 쌓여가는 적금 같은 것이 계속적으로 쌓이잖아요. 몰라서 유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카드 한도가 안 돼서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요. 반드시 그걸 어느 정도 내 파트너들이 인지할 때까지는 그거에 대한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사장님의 자산도 그분들의 자산도 지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작은 라인 쪽에 500명이라고 하는 인원수가 유지되게 되면요 40BV, 지금은 60BV 오토십도 많이 하시는데 40BV의 오토십만 유지하게 되시더라도 플래티늄 정도의 직급, 월 500 정도의 승급 보너스나 이런 거 다 빼더라도요 매출만 가지고 오토십 회원을 통한 500만 원 정도의 인세 소득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결코 적은 돈 아니거든요. 사장님들 500만 원을 노후에 내가 적금처럼 받으시려면요 18억이라고 하는 돈을 납입하셔야 됩니다. 18억 정도를 납입하셔야지만 매월 500만 원씩의 노후연금처럼의 돈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거 하실래요? 작은 라인에 500명의 액티브 회원수 만드실래요? 그걸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쉽다. 큰 돈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액티브 에이전트의 숫자, 오토십 회원수의 숫자는요. 내가 살아있을 때도 받지만 내가 이 자리에 없는 그 순간에도 아이들에게 상속할 수 있는 엄청난 자산을 만든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토십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저는 저희 파트너분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오토십의 인원수가 너무나 중요하다. 내가 아직은 와우팩에 쌓인 액티브하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다면 오토십의 회원수를 늘리는 것부터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팀 비즈니스로서 성공이 가능하냐? 이 팀 비즈니스라는 걸로 성공하지 못한다면 아마 평범한 사람들이 큰 돈을 벌어가는 일은 잘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이너리가 가지고 있는 마케팅은요 팀원이라고 하는 거에 마음이 잘 맞았을 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스폰서십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스폰서 그리고 나 파트너가 삼위일체 됐을 때 완벽한 소득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폰서가 되고 나는 스폰서이자 파트너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잘 배워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팀원의 성공을 지원하고 공유하는 상생의 플랜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추천 계보상에 4세대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 4세대까지의 리더십 매칭 보너스라는 걸 공유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파트너가 팀 커미션이라고 하는 것, 나의 파트너가 좌우 라인이 운영돼서 대소실적이 매칭이 됐을 때 나오는 그 수익에 20% 또는 10%를 공유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파트너가 좌우가 매칭이 되면 나의 파트너 소득이 있다는 얘기고 그 파트너를 도울 때 나는 그거에 대한 20%를 갖게 되는 거니까 나의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밖에 없는 마케팅이 이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 스폰서들도요 매일같이 열심히 해야 된다. 네, 우리 예진이 예쁘다. 저희 스폰서님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소중한 파트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여기 저희 20%를 받으시는 굉장히 웃고 계시는 제 스폰서가 계시는데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냥 궁금하고 어디 있는지 궁금하고 사실은 밥 먹었어? 어디야? 이게 전화하는 게 일했어? 사인 받았어? 오늘 몇 개야? 이런 것 같은데 네, 그게 궁금해서 전화하신 거겠죠. 아닌가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유성호 사장님이나 조한진 사장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돈이 우선은 아니고요. 사람이 우선입니다. 저희 스폰서가 저 되게 사랑하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좀 그런 건 있더라고요. 제가 매칭이 별로 안 좋으면 전 안 오더라고요. 이것이 네, 두 번째입니다. 제 스폰서.
제 추천 계획 4세대까지의 파트너의 수익을 20% 10% 공유함으로 인해서 내 파트너를 아주 적극적으로 도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 그림인 거죠. 우리는 이 트라이앵글의 구조가 잘 맞아야지만 함께 상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소실적인 매칭이 안 될 때 내 파트너가 잘 되면 땡큐 거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장님들이 비즈니스를 하실 때 나의 파트너가 소득이 있는 곳에서 일하시면요. 사업이 잘 됩니다. 항상 내 기준에서 보지 마시고요. 어느 곳에 가서 누굴 도와야 내 파트너도 함께 소득이 되지를 늘 고민하면서 바이너리를 운영하시면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건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제 스폰서님한테 배운 건 늘 어느 곳에서 일하고 어느 곳에서 가서 어느 쪽에 대실적에 또는 나의 소실적에 어디에 시간을 쓰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지라는 걸 스폰서와 늘 상의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배운 건 그 바이너리 운영 능력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장님들이 아주 안정적인 팀워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이 리더십 매칭 보너스가 정말 강력한 건 뭐냐면요. 나의 하위 파트너가 본인의 직급을 역전해도 추월해도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아까 전에 와이시크릿을 하셨던 이용 사장님께서 4대 안에 크라운과 크라운 로얄을 품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본인은 다이아몬드시지만 그분들의 매칭을 공유받는다라고 하는 건 저희와 굉장히 급이 다른 다이아몬드다. 네, 크라운과 크라운 로얄을 품고 있는 그것이 선점에 대한 아주 강력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비전이기도 한 거고요. 아까 전에 4만 명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대는 대도 아니야. 저희가 얘기했거든요. 저희가 대실적 한 뭐 1,500에서 그 정도가 되는데 우리는 얘기도 하지 말자고 무조건 시크릿은 버텨야 됩니다. 하위 파트너가 나의 직급을 역전해도 추월해도 나에게 계속적으로 10%와 20%가 공유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만이라도 우리 와우팩 인생에 딱 한 번 사는 거죠. 그리고 10년 동안 오토십 10만 원 해봤자 1,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내 라인 속에 크라운이나 크라운 로얄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다른 국가들이 오픈됐을 때 그곳에 박재창 스폰서님 같은 분, 그곳에 구자성 스폰서님 같은 분, 그곳에 권영애 스폰서님 같은 분이 안 계실까요? 반드시 있다. 그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무조건 버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공유하고 상생하는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는 직급자들의 수익만을 공유하는 게 팩트예요, 사람이. 중국에서 구자성사님 나오면 뭐해요? 이 사람이 나와 대수가 멀어서 나에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플랜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로부터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 4대까지의 매출만을 롤업으로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점이고요. 이용 사장님과 박재창 사장님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분들은 믿지 않았던 거겠죠. 네, 저도 실제로 제 파트너들 사이에 1대의 다이아몬드가 있기까지 그 사이에 수많은 에이전트들이 있었고요. 믿지 않았던 그들은 오토십을 끊고 유익이 사라지고 저에게 20%를 남겨주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무조건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추천 계보를 통한 얘는 무제한적인 소득을 갖게 합니다.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추천하면 추천할수록 나의 파트너 또는 나한테까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소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모두가 함께 정말 시크릿을 열심히 제대로 이걸 통해서 내가 주급점이라는 것을 찍고 싶다면 정말 모두가 함께 리크루팅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글로벌 추천 계보 형성으로 국가가 달라도 리더십 체크매치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중국의 1호 다이아몬드인 개명화 사장님이 저희한테 2대 파트너입니다. 뭐 국적이 어디셨든 지금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셨지만 저분이 추천하게 되는 중국의 다른 리더분들까지의 리더십 체크매치도 저에게 모두다. 개명화 사장님은 저한테 2대니까 저분이 중국에 직접 추천을 한 명 더 하게 되면 대수가 멀다 하더라도 거리상 멀지만 이 2대에서 추천한 그 사람은 중국에 있더라도 저한테는 3대 파트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에 많은 리더들을 주시면 좋고요. 그럴수록 그 개인의 추천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파트너의 성장을 도우면 도울수록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매달 마감하시라고 하면 매주 마감하시라고 하면 시크릿 이렇게 사랑하면서 하실 수 있으신가요? 없으시잖아요. 스폰서 전화만 오면 안 받을 거잖아요. 네, 아니신가요? 이번 달에 너 얼마 마감해야 되는데 마감해.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스폰서 전화 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 정말 스폰서의 전화 기다리시죠?
나한테 좀 전화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닌가요? 아니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스폰서 전화 안 기다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마감에 시달리지 않는 사업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크릿은 이 승급이라는 걸 할 때 주급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직급을 가는 것만큼은 4주라는 기간의 합산의 제도를 통해서 직급을 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시크릿의 장점이고요. 자, 어떻게 직급을 갈 거냐 하면 이렇게 1주, 2주, 3주, 4주간의 매출을 합산해서 직급을 줄 건데요. 저희는 매주 일단 매출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수익을 받을 거고요. 직급을 갈 때만 4주간의 기간 동안에 얼마의 볼륨이 들어왔냐를 통해서 저희는 직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직급을 받았기 때문에 보통은 팀 커미션도 받았어요. 승급도 다 인정받았어요. 그러면 이 4주간의 매출이 사라지는 게 원래는 정상입니다. 내가 다 인정받은 거니까. 그런데 시크릿이 가지고 있는 플랜은 승급에 이미 적용된 3주 매출까지도 누적이 되고 또다시 5주가 됐을 때 1주 차에 들어온 매출만 소멸이 되면서 2주, 3주, 4주 차의 매출을 안고 직급을 가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10주 또는 3개월 또는 6개월의 다이아몬드라는 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주라는 기간 안에 시크릿은 직급을 가게 되면 가장 적은 인원수로 가장 고소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약간의 전략을 쓰시게 되면 정말 빠르게 승급이라는 걸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승급 때문에 급전 필요하신 분한테 굉장히 적합하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시크릿의 마케팅 플랜은 정말 실제로 승급이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포커싱 되어져 있는 마케팅이기도 합니다. 승급이라는 걸 빠르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그 소득을 창출하실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글로벌 사업이 가능하냐?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되게 많이 얘기해요. 다른 회사들도 막 시크릿이야 진짜 글로벌 될 거야? 막 이런 얘기들에 대한 의심들도 밖에서 많이 듣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내가 한국에 있고 또 다른 국가의 파트너가 생기게 되면 아까처럼 제가 다이아몬드 이상의 핀을 달성했을 때 그 매출을 공유받거나 혹은 그 국가의 코드를 새로 내거나 그랬을 때 매출에 대한 공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시크릿은 한국에서 구매한 와우팩 딱 한 번을 통해서 그 국가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모든 매출을 저한테 공유하게끔 만들고요. 해가 지지 않는 사업이라고 만들어놨죠. 이게 뭐냐면 나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듭니다. 그치만 미국은 그 시간이 일어날 시간이고요. 미국의 파트너를 두신 분들은 내가 자는 그 순간 미국에서 에이전트들은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의 바이너리 안에 미국 또는 이렇게 캐나다, 호주에 파트너들을 두고 계신다면 그분들은 내가 자는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일을 한다. 잠자는 동안에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하는 그 명언을 보신 적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내가 눈을 감고 있는 동안에도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마케팅이 시크릿의 마케팅이고요. 실제 이 자리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득을 받고 계시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내 바이너리에는 언제 들어오나 이런 꿈만 꾸고 계시나요? 저희가 앞으로 베트남과 중국의 오픈까지도 정말 엄청난 아시아 시장의 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자리에 이 얘기를 늘 시크릿에 대한 글로벌의 얘기를 듣고 있지만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개명한 사장님이 정말 완전 D형이시고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아주 시크릿에 남기 위해 많은 몸부림을 하신 분인데 중국이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길을 견디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가장 많은 교포의 파트너들과 함께 또 앞으로 또 교포의 다이아몬드를 한 명 더 탄생시킬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대림동에서는 거의 소문이 났습니다. 한국분들이 중국의 교포를 도와서 이렇게 중국에 우리가 마케팅을 펼칠 것이다 라는 게 정말 떠들썩하게 소문이 났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는 정말 전 세계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마 사장님들 바이너리에도 우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장님들 바이너리에도 더 큰 중국의 리더들 또는 더 큰 전 세계 리더들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인생을 바꿀 수 있냐? 저처럼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진짜 급전되냐? 중요한데 저는 30만 원 정도가 꿈이었어요. 사장님들은 어떠세요?
급전 필요하지. 그런데 제 능력치가 그만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경험도 없는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일단은 30만 원. 일단은 일주일에 30만 원 정도만 되면 한 달이면 100만 원은 넘겠네. 그러면 내가 좀 이렇게 많은 빚들을 적은 것들을 조금은 내가 메꿀 수 있겠다. 거기에 보탬되겠다. 이제 이게 제가 30만 원의 꿈을 안고 시작한 게 사실은 시크릿이었어요. 그러면서 시간의 투자가 되고 내가 조금 더 성장이 된다면 거기서 조금 더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온 것 같은데 꿈을 꾸니까 주급 30만 원이 300만 원이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주급으로 300을 받는다는 건요, 한 달에는 1000만 원이 넘는 소득을 갖게 하거든요. 이 공이라는 게 하나 더 붙는다는 건 엄청난 효과를 낳게 합니다. 제가 주급으로 3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을 때 저희 신랑이 처음엔 되게 반대했고, 주급으로 3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한 달에 뭐 100 이 정도를 버니까 아이 뭐 그래 뭐 네 화장품 공짜로 써 나쁘지 않네, 이 정도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었고요. 주급으로 300만 원 정도가 돼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갖게 하니까 오빠 가게 문 닫아야 될까 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접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제가 블루 다이아몬드를 성취하면서 말도 안 되게 3천만 원이 넘는 주급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더 많이 신랑의 대우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아침에 나갈 때 된장찌개를 끓이는 남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뭐 우리 와이프 아프면 안 된다고 건강검진 받으라고 이런 것들을 챙기기 시작하는 저희 남편을 보면서 참 돈이라고 하는 게 뭐길래 이렇게 나의 삶을 다르게 만들었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는 게 시크릿 안에서는 정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시크릿을 통해서 34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는 시크릿 안에서 제 인생 최고의 소득을 받아본 말도 안 되는 여자가 됐고요. 사장님들 또한 그 꿈을 이루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실제 성공자들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시크릿에 대한 견해들이 진짜 돈 버는 사람이 있어? 정말 시크릿 다단계에서 돈 버는 사람이 있어?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들으실 텐데 분명한 건 시크릿은 12년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아주 지속적인 성장을, 전 세계 성장률 1위를 기록할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밖에서 보는 그들은 믿지 않을 수 있지만 이때는 수당 7억입니다. 13년도에 수당 45억을 분배했고요. 14년도에 수당 250억, 15년도에 350억, 16년도에 수당 390억 정도를 분배한 회사가 되었고요. 2017년도 상반기까지 작년 마감으로 저희가 1116억을 했던 그 매출이 올해는 상반기에만 누적 매출 1000억 이상을 달성하게 됐고 이미 8월 달에는 작년의 총 매출을 뛰어넘을 정도의 매출을 달성한 기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연말까지 회사에서 바라보는 건 1500억 또는 2000억 정도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요. 아마도 2000억이 된다면 더 많은 시크릿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는 부자들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누군가는 그걸 믿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실 거고요. 누군가는 그 일을 믿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자, 시크릿은요, 회사의 매출이 성장한다는 것. 자, 이미 성장된 회사의 매출은요, 내 소득과 관계는 크게 없습니다. 이미 성장된 회사에 내가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소비하고 매출을 올려주는 건 나의 소득과 크게 관련이 없지만 지금처럼 시크릿처럼 성장하고 있는 회사는요, 매출이 커질 때마다 나 또는 나의 파트너의 소득이 늘어난다는 기준을 갖게 합니다. 시크릿은요, 일주일 최대 커미션 2,500만 원이라고 하는 주급점의 제도를 통해서 이미 200명 이상의 1억의 소득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요, 주급점이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매출이 2천억, 3천억이 되어갈 때 그 1억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2억을 벌어내는 것이 아니라 1억을 버는 사람들의 숫자가 2배로 늘어난다는 것이 시크릿의 마케팅입니다. 반드시 사장님들이 그 안에 들어오셔야 하고요. 아직 시크릿은 시작하지도 않았다. 이것이 나의 것이 될 것이라는 걸 반드시 믿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200명 이상의 소득자를 보유함으로 인해서 제가 사장님들한테 주급점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안 하실 거잖아요.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는 저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시크릿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거고 회사의 매출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반드시 주급점이라고 하는 것을 꿈꿔야 합니다. 제가 회사의 매출이 늘어날 때마다 직급을 성취했고 더 계속적으로 버는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사장님들 모두가 주급점에 가셔야 합니다. 그 시작은 브론즈가 빨리 되는 겁니다. 마음을 먹는 순간이요. 브론즈는요, 마음먹기에 달린 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브론즈가 내가 늦게 되면요, 내 파트너도 늦게 됩니다. 스폰서님도 늦게 가셨잖아요. 저도 뭐 천천히 가죠. 뭐 꼭 이런 파트너 나옵니다.
나는 늦게 갔어도 내 파트너는 빨리 갔으면 좋겠죠? 그걸 복제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파트너는 나의 거울이고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었던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신다면 똑같은 파트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로 비전을 봤다, 나 무언가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빠르게 브론즈가 되시고요. 그걸 빠르게 복제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사주합산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주합산의 정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아주 빠르게 직급을 달성하실 수 있다고. 시크릿 보상 플랜의 핵심은 직급을 빠르게 가는 것에 급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브론즈를 달성하고 그 브론즈를 달성했을 때 볼륨을 안고 실버까지 질주하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걸 해내셔야 되는 거고요. 브론즈의 좌우에 2000점, 2000점의 볼륨을 안고 있을 땐 3000점, 3000점의 볼륨만 들어오게 되면 합산 5000점, 3명만 플러스가 돼도 로얄이 되고요. 브론즈가 되고 나서 안주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 4주가 넘어가게 되면 다시 5명의 추천을 해야 됩니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5명이라고 하면 추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브론즈가 되고 나서 볼륨이 빠져서 이거에 대한 슈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저 지하 끝까지 내려갔다가 일단 1층으로 올라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부디 1층에 있을 때 계획을 세우시고요. 항상 스폰서는 내가 브론즈라면 나의 파트너들을 빠르게 브론즈에 달성시킬 준비를 하시는 게 현명한 리더고요. 그렇게 내가 빨리 실버가 돼서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현명한 리더입니다. 늘 그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고요. 브론즈 만들기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니 내가 브론즈 되면 안주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빠르게 밑에서 브론즈의 주자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고요. 실버를 달성하는 과정 속에 좌우 라인을 펼칠 수 있는 브론즈를 가고자 하는 파트너가 있는가, 브론즈라고 하는 핀을 가고자 하는 파트너에게 동기부여를 주었는가, 그걸 체크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버 정도의 핀은요, 혼자도 갑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냥 내가 막 쭉쭉쭉만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거기에서 멘붕이에요. 더 이상의 직급이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버를 가는 과정 속에 내가 빠르게 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브론즈를 가고자 하는 그 다음 핀에 욕심을 내는 그 파트너에게 이런 곳에 데려오셔서 동기부여를 주시는 것이 가장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빠르게 직급에 가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주극점에 가시고 싶거든 나의 개인 추천, 파트너를 바라보는 행동 하시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잘 살고 싶다면서요. 내 파트너 돈 벌게 해주고 싶어서 시크릿 함께 하고 싶은 거라면서요. 그 약속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합니다. 저도 하고 저희 스폰서님들도 지금까지도 합니다. 그건 나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가고 싶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크릿 2명에서 1000만 원 버는 사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시크릿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벌고 나니까요, 1억 벌고 싶어지고요, 10억 벌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길은 나의 개인 추천의 숫자를 늘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빨리 가는 방법 있습니다. 혼자 가면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 혼자 가시면 되고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면 되는데 느립니다. 함께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챙겨가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빨리 멀리까지 가고 싶으시다면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부디 함께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좀 더 힘들 때에도 한 번 더 일으켜주고 싶고, 내가 그를 위해서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그 마음만 있으신다면 사장님들은 시크릿 안에서 빠르게 그리고 더 멀리 더 높이 가실 수 있는 사장님들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장님들이 그렇게 멀리 높이 빠르게 가는 그 순간까지 글로벌 윙스의 날개가 안정장치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